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30년 가까이 국내 친환경 농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왕우렁입니다. 친환경 벼농가들이 대부분 제초제를 쓰지 않는 대신 논에 왕우렁이를 넣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이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친환경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 환경농업마을.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국내 유기농업 1번지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벼 제초 작업에 사용하는 건 바로 왕우렁이와 메기, 오리. 그중에서도 특히 왕우렁이는 한번 투입하면 알아서 잡초를 갉아먹기 때문에 유기농 벼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에 포함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현재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꽃매미 등이 지정돼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왕우렁이, 중국 줄무늬 목거북, 미국 선녀벌레 등 모두 6종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왕우렁이가 일부 지역에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또 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에 비해 번식력이 왕성한 데다 국내 환경에 적응하면서 월동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우렁이를 제초 작업에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벼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려운데 다시 그러면 농약농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거든요. 그 우리가 100만 평인데 이 100만 평에 쓰여지는 이 농약이 수십 톤이에요. 아니 농약을 쓰고 다 죽일 때는 전멸시킬 때는 아무 수 않다가 우렁이가 조금 돌연변이 생겨서 걱정된다.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도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왕우렁이는 조류와 야생동물 등이 모두 천적이어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정부와 친환경 농업 진영은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친 합동조사로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보다는 농업과 환경에 기여하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논제초용으로 친환경 농업에 왕우렁이가 첫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이 농민들에게 제초의 어려움을 해결해줬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왕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관행과 친환경을 포함해 83,856농가, 면적은 11만 2,085헥타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왕우렁이를 이용한 재배법을 정립해 벼 재배농법의 하나로 보급해왔고 각 지자체에서도 우렁이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환경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농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친환경 농업에서는 이 왕우렁이를 그 논제초용으로 1992년부터 약 30여 년 가까이 그 제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업 확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그 친환경 농민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왕우렁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12만 헥타르 규모의 논에 우렁이 대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제초제 사용 증가로 인한 생태 환경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제출됐다면서 여러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된 의견도 많았고 또 관계부처 의견 조회했을 때도 이제 의견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전문가 회의를 우선은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 방향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 변호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일이 손으로 제초 작업을 하거나 관행농법으로 돌아가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실정이 감안되지 않은 행정에 친환경 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야생멧돼지 정밀수색에 산림청 산불 진화대가 투입됩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야생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올리고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야생멧돼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정밀수색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등 산불 진화 인력 348명을 투입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들은 경기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등 5개 시군에서 11월 20일까지 3주간 정밀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되면서 산림청이 방역당국의 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긴급대책에 힘을 보탠 겁니다. 야생멧돼지는 ASF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으로 추정됩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진된 건수는 이달 4일까지 20건에 달합니다.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 확진 건수 14건보다 많습니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신고 GPS 단말기를 휴대해 보다 효과적인 멧돼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 GPS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민통선 이남 산악지형을 광범위하게 예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진화대가 사용하는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도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팀 간 수색 경로가 겹치거나 수색이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환경부가 멧돼지 폐사체 이동을 요청할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활용하여 이동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내에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산불 재난 외에도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적극 협업하여서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생 멧돼지 현상금을 올리며 멧돼지 포획과 사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위해 포획 포상금을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도 포획 포상금과 시군 자체 보상금을 합쳐 한 마리당 15에서 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원을 요청한 도내 9개 시군에는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 도구를 전달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멧돼지 폐사체 신고 보상금으로 환경부 보상금 기준 100만 원의 2배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도 수학기 멧돼지 피해 방지단 운영 기간과 인원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초 11월 말까지 각 시군별 30여 명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50명까지 늘려 연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내 시군들도 야생 멧돼지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마리당 3만 원이었던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화순군도 올해 멧돼지 현상금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엔 2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소득 활동 중이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도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성 농민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지침 지원 대상에 여성 농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여성 농민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시행지침의 수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농업인이 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급여를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동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그렇게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민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민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1년 이내 가능하며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NBS 뉴스 이영가입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축제가 한창인데요. 충남 예산에서는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산 역전시장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충남 예산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맛있고 꿀사과! 황토 토양에서 자란 진짜 맛있고 풍미있고 아주 엄청 인기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인 예산 사과입니다. 예산 10경의 하나이자 예산의 대표 특산품인 황토 사과. 빨갛게 여문 사과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올 가을 태풍 피해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신 우리 과수농가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국 사과축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예산 사과가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지난 1983년에 처음 시작돼 경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은 관내에 있는 분들만 모시고 행사를 치르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시장 물론이고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케팅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보다 폭넓게 그 도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승화 승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은 물론 평창 올림픽에도 공식 납품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등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한껏 물이 오른 제철 사과. 향에 이끌려왔다가 맛에 반해 돌아간다는데요. 20% 할인 행사까지 해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봉지에 가득 담아도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한 봉지에 4,000원이니 먼 길까지 발걸음한 보람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왔어요. 서울에서도 오고요. 울긋불긋한 사과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습니다. 예산 사과 짱입니다. 축제답게 곳곳에 다양한 체험도 펼쳐졌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축제를 즐기는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4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축제 기간 동안 1억 3,8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용산역에서 예산역까지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사과 열차를 운행해 수도권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먹으면 미인이 되십니다. 많이 예뻐지세요. 많이 드시고요. 예산 사과 최고다! 사과의 본고장 예산에서 펼쳐진 사과 축제. 축제를 찾은 이들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좋은 걸 고른다는 말인데요.
제과점 과자 봉지에 담은 쌀, 스틱형 미숫가루 같이 기존 농산물 제품에선 보기 힘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평범한 후계농에서 스타일 농부로 다시 태어난 김효섬 씨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삐 가던 걸음까지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보게 하는 수상한 제품들. 네, 커피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포장지만 보면 영락없는 제과점 시식 코너 같습니다. 신제품으로 출시할 빵과 커피를 선보이는 걸까요? 신기하다. 이거 미숫가루네. 자세히 보니 과자 봉투에 담은 건 혼합곡, 막대형 포장지에 담긴 건 스틱형 미숫가루입니다. 흔히 보던 농산물에 포장지만 바꿨을 뿐인데 좀처럼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개발자인 김효섬 씨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 후계농으로 이제 그 쌀 보리 잡곡류를 생산하였는데요. 과연 차별화를 뭘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용량 소포장 제품이 점점 판매가 늘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농산물을 소포장하고 소량화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물에 집중할 게 아니라 포장도 투자라고 생각해 과감히 승부수를 띄웠다는 김효섬 씨. 보통 곡류는 봉투나 지퍼백에 담겨 있고 용량이 많아 다 먹기도 전에 산패가 되거나 맛이 변하기 쉬운데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건 제과점 과자 봉투. 매일매일 가꾼 빵과 과자의 경우 신선할 때 필요한 양만큼 살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이를 바로 농산물 봉투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곡류의 무게 때문에 금방 터지고 찢어지기 일쑤였는데요. 단단한 재질의 비닐을 직접 개발해 서울 방산시장까지 오가길 수차례. 그 끝에 탄생한 게 지금의 포장 봉투입니다. 특히 연매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블랙빈 미숫가루는 스틱형 커피처럼 포장해 휴대도 간편하고 먹기도 쉬워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 신뢰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국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농가들과 협약을 하여서요. 40여 개 농가와 함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조달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산물은 도외에서 이제 약 20% 정도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한 곡류만 해도 쌀과 현미가 300톤, 콩과 팥류는 200톤, 기타 잡곡류가 300톤 등 해마다 800톤가량이 소비됩니다. 지금은 연매출 15억 원을 기록할 만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업이 초기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하여서 만드는 신제품이 성공을 꼭 해야만이 다음 이제 제품으로 나가기 수월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자본도 열악하고 인력도 열악하고 부족한 자본과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김효섬 씨의 남다른 행동력 덕분이었습니다. 대형 사업 공모전이건 작은 지역 매장이건 제품만 알릴 수 있다면 어디든 발로 뛰었습니다. 그의 근면함 덕분에 탄생한 제품들은 국내 유명 대기업들이 고객 선물 세트로 대량 구매하면서 이젠 승승장구한다는데요. 검은 콩 미숫가루 블랙빈 제품은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됐고 김효섬 씨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뽑은 1월의 6차 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효섬 씨의 제품들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7개국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농업은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좀 진출하는 것을 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 인재들과 함께 이 우리나라의 농업이 세계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우리나라 농촌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김효섬 씨. 그의 열정 가득한 다음 아이디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소스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도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소스 산업화센터 준공과
4회째를 맞이하는 순창 세계 발효 소스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하는 한국형 글로벌 K소스를 개발 육성해 전통식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세계 소스 시장 규모는 1,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가 성추락기를 맞은 경북 사과 홍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전국 이마트 145개 매장에서 경북도 이마트 농협이 함께하는 릴레이 사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며 행사 기간 동안 사과 500톤 이상의 물량을 준비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도 관계자는 대대적인 사과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확대에도 노력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경기도 내 초중고 15개교 50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9 경기농업 공감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농업 공감 프로그램은 수원시 교육지원청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가 연계해 참여 학교를 선발했고 농업 분야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농경문화 전시실 관람, 플로리스트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수출용 느티 만가닥버섯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배용 적합배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적합배지는 포플러 톱밥에 밀기울과 미강, 건비지를 첨가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적합배지의 적정 질소 함량을 0.8% 수준으로 설정하면 평균 수확량이 29%가량 높아집니다. 느티 만가닥버섯은 만가닥버섯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암 발생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버섯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